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도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지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행복할 내 짝꿍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연애 상대보다는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초혼의 이혼율이 50% 가까이 되고 재혼의 이혼율은 75% 정도 된다고 하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저도 중년 싱글로서 재혼이 꼭 필요한가? 또 만약 재혼을 한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데요. 결혼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에 5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결혼 재혼 상대 선택하는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나이 들어 하는 결혼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나도 상대도 인생을 관리하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결혼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외도와 경제적인 것이라고 해요. 아무리 처음에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남녀 모두 경제력이 많은 상대를 만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 적자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적자의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자가 계속된다는 건 인생을 관리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중년 이후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인생 후반전 직업에 대해 준비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겨 인생 설계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서로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됩니다. 2번째는 스킨십을 즐기는 사람인가? 남녀 관계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은 스킨십이고 스킨십이 사라질 때 관계는 끝난 거라 생각해요.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생업이 어려울 정도의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대부분은 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피부질환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환자들이 앓는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정신적 원인이 크다고 합니다. 스킨십의 심리학 책에 보면 마음의 질병은 몸의 질환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치유하는 방법이 일상생활 속 스킨십이라고 해요. 커플의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공감과 위안, 친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해 마음의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춘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스킨십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혼자 된 노인들이 신체 접촉이 부족해 외로움과 우울감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기도 한다고 해요. 스킨십이 원활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스킨십 없는 메마른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십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야 관계가 따뜻해지더라고요. 3번째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상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 누구나 있죠.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에 어긋났을 때 화가 나는데요. 문제는 이 삶의 기준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기준을 상대방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진리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눌린 화가 있거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데요. 어떤 것에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선 피해의식이 나타나 상대방이 무심히 던진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흥분하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가방끈이 짧은데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 학벌에 열등감이 있고 자신이 부자라는 특권의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가 조금만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을 비하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은 좋은데 직업도 변변치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열등감이 있고 학벌 우월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가 학벌이 조금만 낮아 보이면 무시하고 직업과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배웠나,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을 협소하게 보는 관점이 결국 분노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화를 잘 내는 것을 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면 삶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협상의 기술이 있는 사람인가. 결혼 상대자로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나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충페이충의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갈등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똑같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규칙은 단계적이고 사건적이며 일, 환경, 시간, 기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 또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공부할수록 그건 큰 오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협상의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협상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촘촘한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상대가 그것에 어긋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화를 내거나 회피를 하죠. 화가 나면 몇 날 며칠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 상대가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협상의 기술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답답해서 화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것 빼고는 근본적으로 모두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족이에요. 즐거움을 찾는 포인트, 세상을 이해하는 것 등 모든 게 다르다고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리고 결혼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남친은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같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남자가 처음이니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결혼하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겁니다. 남녀 관계가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는 건 협상의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인가?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넘어져 다치고 찢어지기도 해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상처 없이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상처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창욱 강사님이 어릴 때 가정환경의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를 승화시켰기 때문에 더 공감받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한 사람들 문제가 많다는 말도 하는데요. 단순히 이혼한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혼뿐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 쇼핑 중독, 술 중독, 섹스 중독에 빠지거나 지나친 집착과 인정욕,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할 결혼, 재혼 상대 선택하는 기준 5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스킨십을 즐기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는 협상의 기술이 있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인가? 이 5가지 질문을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